오늘 시간엔 2020년 연말에 주목해야 할 대파동 유력 종목의 차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차트 추이가 앞산이 작고 그리고 바닥권 거래량 발생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부강약품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전 상승 시세가 많았던 종목들, 시젠도 보시면 많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앞전 상승 시세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보다는 똑같은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 앞에 상승 이력이 많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과 같이 앞전 상승 시세가 많지 않았던 종목, 이런 종목이 올해 연말에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CIS 이런 종목처럼 앞전 상승 시세가 많았던 종목, 이런 종목, 그리고 에코 프로비엔 이런 종목처럼 앞전 상승 시세가 많았던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이 아니라 2차전지 검사장비 종목 중에 V1텍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상승 시세가 많지 않았던 종목이 이번 연말 시세 때 강력하게 슈팅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한 종목이 2020년도 연말에 유력한 급등 종목 차트 패턴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020년도 연말에 주목해야 할 대파동 유력 종목의 차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산이 작고 바닥권 거래량 발생 종목에 주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산이 작다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사례 종목을 한번 봤었죠. 쉽게 얘기해서 시세가 앞전에 많이 없었던 것, 요때 우리 4월에서 한 8월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때 당시 막 이렇게 대파동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살 진행됐었던 종목들, 그래서 직전의 상승의 어떤 구간이 길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높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부강약품 같은 종목처럼 앞전에 이렇게 상승 시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높게 진행된 종목은 이 후반부 시세, 우리 연말 시세 때 장이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때 상승 탄력 힘을 강하게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증시가 2차 도약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4월에서 8월달 장세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쵸? 4월에서 8월달 장세 때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2차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분위기보다는 4월에서 8월달 당시에 강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번 연말 시기 때 한 번 더 증시가 상방 추세를 쳐주게 되게 되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2차 도약을 할 종목이 오히려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이유는 증시가 2차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일단 우리 코스닥 지수의 지수 차트 흐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0포인트에서부터 이제 900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1차적으로 해주고, 한 9월달서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였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방향성을 상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이번 연말에서 내년도 이제 연초까지 12월하고 1월 달이 원래 우리 12월 효과, 1월 효과라고 해서 연말 연시가 증시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맞춰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구간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승의 시세가 저는 강할 거라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12월 첫째 주 정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었죠.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근거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또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의 우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왜냐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부어야 된다. 지금 시장이 오르는 효과가 바로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죠. 지금 뭐 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걸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경기가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이러스 상황 때려 맞은 이후에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지표 상황 좋아진 거 일절 없어요. 그런데도 증시가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이유는 유동성 자금이 투입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가면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 우려가 심각해지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지게 되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금을 계속 넣어주는데 푸시 효과를 내게 된다. 지금 증시 상승 효과는 바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사 내용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F가 발표한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경 1,567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11월 18일 기준으로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들이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 투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화이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IMF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이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라도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추가적인 재정 확보, 그리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 연준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 세계 금융기관이 공통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려나온 돈들이 증시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낸 상황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상황은 증시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금 유입에 따른 상승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이 바이러스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 숫자가 지난달 대비해서 뭐 27%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확인되고 있고,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넘는 건 뭐 기본적인 상황이고, 하루에 사망자도 뭐 1,800명 이상씩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요게 다시 움직이게 되니까 요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다시 유동성 자금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다시 우리 증시도 이번 한 주 동안 상승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코스닥 지수의 주봉상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최근 한 3주 동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이번 한 주 동안의 거래량 꽤나 강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거래 대금 중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의 순매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이즈는 과거에도 한번 들어왔을 때가, 요 정도 사이즈가 과거에도 한번 들어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3월 셋째 주, 요때 당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최저치를 경신했었을 때 419포인트까지 내려갔었을 때, 이때 들어왔었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의 사이즈, 일주일간 자금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 금액만큼이 이번 주에도 들어왔어요. 그 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될 걸 예상이 돼요. 이렇게 두드려 맞았던 증시 상황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 시기를 만들었고, 최근에 추가적인 부양 논의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증시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경제 상황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생기게 됐고, 바이러스 상황이 다시 또 재확산 부두로 가게 되니까 빨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리고 시중에 통화를 팽창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한 목소리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시 반등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저는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경신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11월 달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상했었던 방향대로 지금 진행상이 착착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한참 안 좋은 이 시기에 남들은 관망해라, 팔아라,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또 속을 거냐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이때 상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종목을 봐야 될 때고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전 영상에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리고 장이 분위기가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앞산이 작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라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앞산이 큰 종목들, 이거는 저는 이번 그 증시 상승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증시 상승에 대한 전망이 맞는다고 했었을 때 오르는 종목이 이제 크게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앞산이 큰 종목들은 향후 상승에 굉장히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관심 영역에서 좀 제외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권장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그 이유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이 큰 종목들이 상승에 왜 불리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아까 샘플 종목으로 부강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4월에서 8월 코스닥 지수 다시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4월에서 8월경까지 상승을 하고 밀렸다가 재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4월에서 8월 이 강세장 속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바로 앞산이 큰 종목들입니다. 마치 부강약품 같은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왜 불리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종목이 대략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당시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생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윗꼬리가 딸려서 재수없다라는 것보다는 이 상황 속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요 윗꼬리가 달리는 요 상황 속에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실제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요 박스에 해당되는 구간대에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은 여기가 신고가 구간이니까 과거에 이 종목을 이 저점선에서 갖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될 때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15,000원이잖아. 동그라미 친 지역이 15,000원, 여기는 4만원이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2배 반 정도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은 이제 수익을 받겠죠. 근데 이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반대 이면에는 그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이제 받아주는 주체가 등장하게 돼요. 거래는 쌍방향이니까 매수를 하는 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자가 있고, 매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매수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게 이제 주식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대량으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물량을 대량으로 사줘야 돼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니까. 그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45,000원에 팔겠다라는 주문을 넣었을 때 나는 45,000원에 살게 하는 사람한테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당시에 누군가는 고가 수익 실현이 됐다는 뜻이지만, 누군가는 지금 고가에서 이 종목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려있는 상태, 아주 크게 물려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물려있는 자금이 요 구간대에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악성 매물이 형성이 되게 돼요. 주식 하시는 보면서 이렇게 뭐 매물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가권에 쌓여있는 매물을 우리가 흔히 이제 악성 매물, 쉽게 제거가 되기 힘든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등하려고 할 때 이 고가 매물들이 이 주가가 반등하는 걸 방해합니다.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물렸다. 그래서 손실을 막 보고 있어요. 막 3주 동안 막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팔고 싶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못 팔고 있다가 반등을 살짝 하니까 아이씨 이제 그냥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손절하고 넘어가자.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지 하면서 매도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반등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고가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치게 되면은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려고 하려면 찍어 누르고 상승하려고 하면 찍어 누르고 하는 힘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정권 자리에서 천정이라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은 그런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기가 굉장히 좋아요. 궁극적인 방향성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 나왔는데 악성 매물에 부딪혀서 또 내려가고 또 반등하려고 하니까는 또 고가권의 악성 매물이 찍어 눌러가지고 또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기가 쉽고 잘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산이 굉장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뒷땅에서 시세가 나오기가 버거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장이 좋다고 했었을 때 똑같이 시장이 좋아도 이러한 종목은 좀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한 종목은 아무래도 팔팔 튀어나가기가 힘들죠.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를 위로 푸싱을 한다. 거래량을 막 일으키면서 그러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의 힘이 투입이 돼야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젠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 비슷한 원리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도 앞산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이러스 터졌네, 진단키트 또 많이 팔리겠네, 시젠 잘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인데 최근 추이는 영 답답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1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고가권에서 천정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이 형성돼 있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 치게 되면 또 찍어 누르고 올라가려 치면 찍어 누르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만한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산이 강력한 종목은 힘이 붙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불리하니까 가능하면 좀 제외하는 게 좋겠다. 똑같이 좋은 종목이면 가능하면 앞산이 크지 않은 종목. 이해되셨죠? 그런 패턴. 그리고 요 1번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산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앞산이 그러면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에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오르는 효과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양동이들이 이렇게 있다. 양동이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놨어요. 이 동그라미가 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로 물을 이렇게 막 부어버린다. 물이 확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맨 위에 차 있는 이 양동이서부터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양동이의 물이 끝까지 이렇게 다 차오르게 되게 되면은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낙수 효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낙수 효과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의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자금이 싹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자금이 다 들어갈 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분산돼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물이 떨어져 들어가는 그게 되고, 여기도 양동이에 물을 꽉 채웠다 하게 되면은 그런데 물은 계속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쪽으로 물이 또 차오르면서 물이 떨어져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물이 이미 다 꽉 찬 종목은 아무리 물이 계속 떨어져도 더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은 종목,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은 양동이는 물이 계속 떨어질 때 물이 들어오기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산이 크게 터져버린 종목은 양동이의 물이 한번 크게 꽉 찬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앞산이 크지 않은 종목,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바이오 종목이라도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오히려 이번 연말이나 차후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얘는 4월에서 8월이라는 시간 동안 장이 좋았을 당시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렇게 막 부강약품 올라가고 시젠 올라갔던 것처럼 물을 꽉 채우는 식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올라가다가 지금 그때 그 자리 근처에 그냥 와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나온 이력이 없는 상태의 종목입니다. 이런 게 더 괜찮다라는 거죠.
바이오 솔루션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TV 방송 출연하면서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 이제 추천주 제시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4월에서 8월 사이 요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긴 올라갔으나 아까 전에 뭐 부강약품 같은 종목 올라갔던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낮은 산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모양의 차트 추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리, 유동성 자금이 충분히 찰 만큼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양동이로 치게 되면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 양동이처럼, 그래서 물이 떨어져 들어오는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직 차오르지 않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공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오히려 여기서 상승할 공간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말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최근에 사마페인트 같은 종목들 급등한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페인트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약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88%가 올라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무슨 이번에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무슨 페인트를 개발했다, 그런 페인트가 있는 건 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관련된 종목도 이번에 무슨 바이러스 이슈와 맞춰가지고 수혜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게 됐는데 좀 어이가 없죠, 재료가. 하지만 일주일 만에 88%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4월에서 8월로 가는 시간 동안 딱히 상승 이력이 과감하게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 시간이 한번 끌린 다음에 이번 시즌에 한 방에 그냥 9,580원까지 땡겨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재료에 의한 종목도 유동성 효과에 의한 어떤 분위기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큰 상승을 한 방에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나왔다. 오히려 4월에서 8월 사이 연초에는 별로 분위기가 없었던 게 오히려 이번 시즌에 더 강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페인트 이슈로 인한 상승이라 전 생각하지 않아요. 유동성에 의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2020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지금 증시가 신고가를 쓸어 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유동성 효과에 의한 증시 상승 효과가 나오게 될 경우 앞산이 오히려 작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훨씬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라는 게 제 포인트이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 지금 현재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장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앞산이 큰 종목은 상대적으로 고점 매물 때문에 불리하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 요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앞산의 작은 종목이 유동성 효과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종목으로 제가 추천주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메디포스트, 그리고 우리 방송 추천주로 한번 또 나갔었던 이제 바이오 솔루션,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또 2차전지 검사장비 업체 V원텍, 이런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 패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과거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어서 큰 산을 만든 종목을 가지고 뭔가 또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앞에 산을 많이 만들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악성 매물이 적어져 있고 유동성 효과를 받을 때 크게 파동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4월에서 8월 사이에는 대파동이 나오지 못했지만 연말 상승 시기가 되었을 때 대파동이 오히려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 보시면서 이런 매매 패턴, 앞산이 작고 눌렸다가 2차 파동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집중하시게 되면은 또 한 번 초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요. 11월, 12월 남은 2020년도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